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믿어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 G2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사실은 거대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표면적인 혼란과 갈등 뒤에서 양국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거대 금융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진짜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착각과 그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XRP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카나리 캐피탈이 XRP의 현실적인 목표가로 $10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좋지 않았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적으로 승인되고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오히려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순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거대한 이벤트가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아온 건데요. 차트상으로도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0주 이동 평균선, 이 EMA 라인마저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정말 시즌 종료 아니냐? 끔찍했던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다,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던 순간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역발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3대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비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코인 랜딩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오픈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 랜딩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코인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전형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 거래소들이 정말로 지금 시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약세장이 다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신규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 하락과 혼란을 시즌 종료가 아닌 또 다른 성장을 위한 건강한 조정 혹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시장에 공포와는 반대로 움직였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 역시 우리는 계속 매수한다 라며 추가 매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개인들은 공포에 던지고 기관들은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자산, 바로 XRP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의 CEO 수호 스티븐 맥클러그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다 라고 말이죠.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는 이어서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볼 때 XRP의 가격이 $10에 도달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전망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10입니다. 지금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꿈같은 숫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거대 캐피탈의 CEO는 이것이 감정적인 희망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카나리 캐피탈의 이런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싣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XRP 선물 ETF 출시를 이끌었던 트크림의 CEO인데요. 그가 왜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XRP를 선택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선물 ETF의 문을 열었느냐?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XRP가 가진 압도적인 유틸리티, 즉 실사용 사례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유용성이 완벽하게 증명된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격 변동성을 떠나 그 본질적인 쓸모가 기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쓸모, 즉 유틸리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이 직접 결제 버튼을 누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AI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산을 이동시키는 AI 결제 시대가 열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그 이상의 속도와 효율을 가진 새로운 자산, 즉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방향성은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균열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북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금융 제재, 즉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완전히 차단당했죠. 이들은 말 그대로 금융적으로 고립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암호화폐를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CIPS를 밀어붙이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 역시 달러가 아닌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파편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통합된 메시징 표준으로의 수렴이죠.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 스위프트 2.0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망에서 이 모든 국가와 은행, 그리고 새로운 CBDC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핵심적인 브릿지 유틸리티는 과연 어떤 코인이 가져가게 될까요? 사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의 서두에 던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미국과 중국은 철천 지원수처럼 싸운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CBDC를 반대하고 중국은 주도한다.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화, 이렇게 세상을 흑과 백, 두 개로 나누는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인 사고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보도록 허락된 표면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뒷배에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무대 위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을 연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 엘리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첫 번째 명백한 근거를 보여드리죠.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미국의 심장부 월스트리트, 그 자체인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계 자본의 상징과도 같은 바이낸스죠. 이 둘은 우리가 아는 프레임대로라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워야 정상이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블랙록은 놀랍게도 바이낸스의 자체 체인인 BNB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를 신규 발행하기로 약속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국의 1위와 중국의 1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 번째 근거는 CBDC를 대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CBDC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미국은 절대로 CBDC를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외치는 동안 정작 프라이버시 코인의 대장격인 Gcash 같은 코인들은 기관들의 조용한 채택을 받으며 수천 % 폭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이 정말 CBDC를 안 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연준을 중심으로는 신속결제위원회까지 만들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발빠르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와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를, 또 내부적으로는 한강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CBDC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정적인 세 번째 근거입니다. 바로 미국 기업인 리플과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기업인 리플은 당연히 중국과 싸워야 하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거대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링크로지스가 리플의 원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국경 간 송금 회사인 리안리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리플의 결제망 리플렛에 가입했고요. 심지어 중국의 대형 항공사인 위투어는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XRP 결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금융과 경제의 핵심 인프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무려 2016년에 이미 리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공급망 회사 링크로지스에도 똑같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스탠더드 차타드라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엘리트가 한 손에는 미국의 리플을, 다른 한 손에는 중국의 링크로지스를 쥐고 이 둘을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인 거죠. 이제 모든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미국 대 중국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은 사실상 그들의 진짜 목적을 가리기 위한 허상이었던 겁니다. 그 뒤에 숨은 진짜 금융 엘리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웹 3.0이라는 이름의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넓고 느린 기존의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전 세계의 모든 돈과 자산을 연결할 단 하나의 핵심 인프라, 그것이 바로 리플렛이라는 겁니다. 스위프트에서 리플렛으로의 거대한 전환, 그 스위치가 눌리는 시점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이 왜 HRX 10달러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는지, 트크림이 왜 다른 모든 것이 아닌 HRX의 압도적 유틸리티를 선택했는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가치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